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또 3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게임들이 또 쌓여있을지 저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게임 두둥. 자, 첫 번째 게임은 사운드박스입니다. 사운드박스 요거 뭐 20일날 출시가 됐습니다. 40% 25,200원에 출시됐는데요. 요거 우지TV에서 즐겨보게 사인으로 올라왔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 파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성향 있으신 분들은 뭐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가 아니어도 이거는 막 이렇게 과한 액션이라든지 몸짓이 아니라 적당한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라서 아이도 할 수 있다. 어떤 게임이냐면은 협력 게임입니다. 우선 협력 게임이고요. 게임 구성물들 쭉 페이지 살펴보면 되고, 우선 카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한 10장이 깔립니다. 이렇게 10장이 깔리는데 이게 단어들이 있어요. 보시면 수영장, 뭐 성, 폴링장 이렇게 있고, 이게 이 마커가 이 문제들을 맞출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커가 쭈쭈쭈쭈쭈쭈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 여기까지 도달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우선 돌아가면서 술래가 이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 단어들을 못 보는 건데 처음에는 한번 봐요. 시작 전에는 한번 보고 지금 어떤 단어들이 나왔구나를 확인하고, 주머니, 이 주머니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술래 뺀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토큰을 뽑습니다. 토큰을 뽑으면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1, 7, 6, 10 그러면은 이걸 확인해 보면은 1번은 뭐 수영장, 7번은 원격 근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운드들을 이 술래가 맞출 수 있게끔 준비 시작하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수영장은 어프어프 소리 내면 돼.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단어 뭐 수영 이런다든지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설명하는 소리만 내면 되는데, 되감기 뭐 삐 이런 것도 괜찮네. 헬리콥터 후두두두두 이런 것도 괜찮아.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예시 잘 나왔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막히는 게 되게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리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하나씩 들으면 되게 쉽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나면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리 알았어. 그러면 저 소리 들어야지 하는 순간 이 소리를 또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모래시계가 딱 끝나면 끝내고 이제 술래가 안경을 벗고 나서 이 소리가 뭐였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는 즉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확실한 것부터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오프오프 나왔다. 수영장. 그러면 수영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번을 확인합니다. 그럼 띵동 정답하고 뒤집고, 띵동 정답이고 다 맞추면 얘가 4칸을 가는 거예요. 10, 11, 12, 14 해서 올라갈 때 요거 하나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앞으로 소리를 2개를 내는 겁니다. 이중소리. 그래서 하나를 더 내게끔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가 틀렸어. 그러면은 틀린 토큰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뭐 하트가 하나고 이건 하트가 하나인데 얘는 2개짜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총 4개의 하트가 얘가 깎이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다 맞춰서 정답까지 가면 승리. 그런 식으로 틀린 하트가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패배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2개짜리 이런 건 진짜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하나짜리지만 맞추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1번, 12번, 13번 뭐 이런 것들이 토큰이 다시 더미로 들어가면서 카드가 하나씩 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개의 문제에서 마지막은 뭐 19까지 19장의 문제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얘네들은 하나 틀리면 3개짜리도 있습니다. 16, 17 뭐 이런 거 후반부 카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토큰을 뽑았다 그러면 정말 더 열정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내 소리가 묻히지 않게끔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체력이 깎이다 보면 이렇게 이중소리를 제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중소리 됐던 걸 제거를 해서 좀 난이도를 또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술래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술래를 해봐야 그 느낌을 알아요. 술래를 딱 해보는 순간 그 아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6, 7이 되면은 소리가 또 너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경을 또 써요. 그런데 걔는 술래가 아니라 녹음꾼이라고 해서 딱 자기도 같이 듣고 있다가 술래가 듣는 소리 중에 놓쳤던 소리 하나를 술래한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왕관 마커 도달하면 승리, 체력 마커 도달하면 패배해서 협력 게임. 이건 뭐 리플레이성도 상당하고요. 카드가 어떤 위치에 듣냐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소리끼리 겹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 닌자 뭐라고 할 거야 이런 거. 닌자 소리 없게 다니는 걸로 유명한 애가 소리를 어떻게 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게임이라서 파티 게임 좋아하는 팀원들한테는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래서 4월 15일까지 40% 할인으로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은 위치바운드입니다. 위치바운드 요거 지금 13일 남았습니다. 지금 히트게임즈에서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 게임은 30% 할인 후 79,000원 배송비 무료인데요. 해외 펀딩가로 기준으로 봐도 가격적으로 우선 너무 메리트가 있죠. 자, 이건 어떤 게임이냐면은 뭐 게임을 저도 해본 건 아니지만 영상이라든지 정보를 봤을 때 우선 솔로 플레이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이게 언락 해보셨나요? 언락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그 언락은 어떻게 보면 방탈출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탈출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카드의 숫자를 조합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2번에 뭐 키가 있어. 그러면은 38번에 문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 이제 뭐 50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번의 카드를 펼쳐보면 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조합 방법이 있죠. 또 위치바운드가 약간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아이템을 얻었어. 근데 그 아이템의 숫자가 뭐 1번이야. 이 꽃이 예를 들어 1번이야. 그런데 누구 동물을 만났어. 아니면은 뭐 어떤 스테이지가 있어. 그러면은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그 쓰고 싶은 아이템의 숫자를 더해서 그걸 이제 책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모험을 하다가 보면 뭐 몬스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몬스터들도 등장을 했을 때 몬스터에 등장하는 이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조합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오픈월드라는 게 왜 오픈월드인지 알 수 있게끔 그냥 단순히 원루트로 가서 뭐 아이템을 먹고 뭐 클리어하고가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RPG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소소한 퀘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미니 퀘스트들도 내가 수행을 하게 되고 어떠한 업적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쌓아나가게 되고 해서 이게 적는 노트가 있는데 여기 있네. 플레이어 기록지. 이 기록지에다가 다양하게 이제 기록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맵이 있고 맵마다 또 기호가 있어서 그 맵에서 일어나는 숫자를 조합해서 이 엔트리북에서 체크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플레이 시간 자체는 30시간 이상 방대하다고 하는데 뭐 물론 내가 한 번에 막 난 빨리 깨야 돼 하고 달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 내가 몰입해서 같이 게임을 즐겨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게임이긴 하지만 뭐 협력을 해나가면서, 협력이라고 해서 두 개의 말을 운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상황이네?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합을 맞춰간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요런 또 스토리가 또 감동적인 거는 또 공유하고 싶잖아요, 같이. 그래서 여러 명이서 좀 즐겨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제 스트레치 골이 일러스트를 색칠할 수 있는 뭐 컬러링 북이라든지 목재 토큰, 그다음에 저널북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무료 증정으로 풀렸어요. 지금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즐길 수 있다. 이런 약간 쿼터뷰, 옛날에 그 도트 RPG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즐기던 파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겼을 때의 느낌들을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좀 체험해보면 좋은 느낌의 게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세 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한이 있습니다. 카운트가. 왜냐면 우리가 쏠 수 있는 돌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무한정 어디다가 다 테스트를 또 해볼 수가 없고 쓸 때마다 이제 제거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퍼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언락 그런 방탈출 개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조합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해금을 했을 때 뭔가 그런 짜릿한 쾌감 그런 게 좀 잘 담겨있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오픈월드 기반 그런 롤플레잉 게임 좋아하신다면 4월 6일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역시 텀블벅에서 진행 중인 렛츠고 투 재팬입니다. 요거는 이제 4월 7일까지 진행이고요. MTS 게임즈에서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게임은 이제 말 그대로 여행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일본을 가는데 도쿄와 교토 두 곳의 목적지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데 파란색 카드가 도쿄, 그다음에 빨간색 카드가 교토고 이 노란색은 약간 조커 같은 개념인데 계획을 세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난 요소가 6일 동안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게임인데 하루에 3개의 계획밖에 못 세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뭐 몸이 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도 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3개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계획을 카드를 통해서 하는데 이 카드 드래프트도 좀 재밌어요. 교토에서 한 장, 도쿄에서 한 장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둘 중에 내가 어디를 갈 건지를 내려놔요. 내려놓는 거는 계획이니까 나 이건 수요일에 해야지, 이건 난 목요일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놔도 돼요. 놓는 거는. 그리고 옆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3장 해서 18장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3 곱하기 6이니까 18장의 카드가 다 세팅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재미난 방식은 3장을 내려놓을 때 이게 이제 카드를 겹쳐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장의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은
한 장만 이 이벤트 카드 기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이렇게 겹쳐놨잖아요. 겹쳐진 것처럼 상단에 있는 기호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든지 무조건 상단의 기호는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각 요일별로 한 장만 이 이벤트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벤트 기능이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행을 했던 것들의 아이콘을 통해서 점수를 좀 뻥튀기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 보면 월요일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에 펼쳐진 카드들의 아이콘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그런데 화요일은 월화를 다 봐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카드를 여기다가 놨더라도 내가 여기에 지금 아이콘이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이 아이콘이 필요한 카드들은 이 뒤에다가 놓던지 앞에다가 놓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하루하루 시간적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 장의 카드 내에서는 카드를 놓을 때 더 이상 이 아이콘을 못 모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가려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내려놓을 땐 사이에 껴서 넣어도 된다 라는 게 또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을 하면서 도쿄와 교토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카드를 놓을 때 이게 재미난 게 파란색, 빨간색을 계속 막 왔다 갔다 놓으면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갑자기 교토로 갔다가 또 도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기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벌점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빨간색으로 이어나가다가 뭐 파란색이 났다? 그러면 한 번 기차를 탔어. 그러면 또 파란색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여행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콘도 신경 써야 돼. 아니면은 한 번에 셋을 또 연결해야 돼. 해서 셋 콜렉션 게임에서 정말 좀 재미난 요소들을 잘 묶어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이제 그려진 아이콘들을 가지고 5가지의 토큰들이 있는데, 이게 토큰이 쭉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토큰이 넘어갈 때마다 또 점수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게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기분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 토큰을 여기 끝까지 찍을 때마다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찍고 나면은 플러스로 먹고 다시 돌아와요. 혹은 기분이 좋아져서 플러스를 찍을만 하다가도 마이너스로 가면 또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토큰도 재밌고, 그리고 랜덤적으로 각 플레이어마다 여기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지. 월요일 날은 난 이거 위주야, 화요일 날은 이거 위주야. 이 토큰에 맞는 아이콘을 또 여기다가 쭉 깔았어.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보상도 달라집니다. 게임은 쉽습니다. 게임은 그냥 카드 봐서 카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아서 놓고 돌리고, 뽑아서 놓고 돌리고, 이런 식이면 되는데, 그거의 순서를 짜는 고민. 잠깐만, 이거 놓으면은 파란색에서 또 빨간색으로 바뀌잖아. 안 되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이 아이콘을 2개 필요했잖아. 막 이런 셀렉션 특유의 그 아이콘 모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 이 아이콘 2개가 있었어 이전에. 그러면은 이 고양이 표시 있잖아요, 야옹이, 이게 점수기도 하고 이 아이콘을 추가로 더 간다, 그런 보상들이 있어서 위 아이콘은 좋은데 또 밑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위 아이콘은 좋은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그리고 카드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뒤집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정말 좀 여행을 진짜 떠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글판이 됐으니까 실제 도쿄와 교토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들에는 설명을 잘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뭐 실제로 여행 가는 기분을 좀 약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미니 확장, 데이트립 확장이 생겨서 일요일, 6일이었잖아요. 일요일과 새로운 카드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패스포트 확장 해서 각 캐릭터별로 비대칭 능력이 생기는 이 2가지 확장이 추가된 버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은 53,800원, 풀확장은 69,800원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견제 맛보다는 내 스스로가 셀프 견제? 나 이거 계획 포기해, 이런 셀프 견제가 더 크기 때문에 계획을 설계하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언던티드 배틀 오브 브리튼입니다. 한글판 버전은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고 하네요. 배틀 오브 브리튼, 이거 언던티드 시리즈 중에서 진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재미난 버전이죠. 왜냐? 공중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 구매 가이드가 나올 때쯤이면 아마 우주TV에 맛 좀 보기 영상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그거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플레이의 재미인지, 베키님과 한번 즐기면 베키님도 이거 하자마자 너무 재밌다고, 진짜 너무 재밌다고, 덱을 가지고 꾸리고 놓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덱빌딩률을 좋아하는데 전략적으로 이 토큰을 포석 이런 것들을 좀 깔고 배치하고 그런 운용의 맛이 잘 담겨있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워게임을 모르신다고 하시라도 그냥 언던티드 시리즈가 왜 좋은지, 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 출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 게임을 통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제게이머스 어워드 2인 게임 부분 수상했고, 그리고 뭐 워낙 듀얼 게임 하면은 패밀리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추천 나오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언던티드는 2023년에 골든기 최고의 워게임 부분 수상. 그러니까 웨이트가 높은 워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인정, 그리고 워게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황금 그런 밸런스랄까? 황금 영역에 위치한 게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적으로는 워게이머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정말 잘 깔려 있어요. 이게 11개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루프트와페 독일 공군이 영국 공군과 싸우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각 스테이지별로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 챕터를 두고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1개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를 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딱 펼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즐겨봐야 어느 정도의 좀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독일이 이제 다 잡았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다 승기 잡고 이제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영국만 잡으면 된다 하고 날아갔는데 영국이 이거 내가 내줄 수 없지 하고 싸우는 건데 독일 입장에서는 영국 섬이잖아요. 근데 바다로 가기에는 영국이 뭐 아시죠? 워낙 그냥 짱짱한 해군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공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군도 그 당시 영국이 굉장히 짱짱했던 게 영국이 이제 좀 신식 기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전방에 잘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 같은 거, 터렛 같은 걸 많이 깔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라오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독일군이 날라오기도 전에 니네 움직여? 하고 영국이 먼저 전방에서 배치를 해서 막을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영국 본토랑 프랑스 북부 해안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맞닥뜨린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이제 맞게끔 맵을 펼쳐서 덱으로 비대칭이죠. 독일군과 영국군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공중전이잖아요. 공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게 비행기 토큰이 있습니다. 비행기 토큰으로 운용하는데 예전에 뭐 탱크라든지 사람 보병은 내가 여기 있어요. 육각형 타일은 똑같은데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돼요. 6곳의 방향 중에 어디도 움직여도 되지만 비행기라는 것은 공중에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선회를 하더라도 갑자기 유턴을 뭐 이렇게 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라도 여기서 방향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선회를 하더라도 60도 방향,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밖에 선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칸 가서 여기로 가고 한 칸 가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재미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총을 쏘더라도 점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만 총을 쏘는 건데 비행기가 여기 있어 지금. 그럼 얘 어떻게 쏠 거야? 얘 어떻게 쏠 거냐고. 맘 같아서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쏘고 싶겠지. 하지만 선회라는 거는 무조건 비행기가 한 칸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칸 가서 선회하고 여기서 선회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운용하는 진짜 재미, 그러니까 기체를 운용하는 맛이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어려워요 진짜. 맘 같아서는 그냥 얘 때려잡고 싶겠지만 이 사정권 안에, 그러니까 내 그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게끔 운용하는 게 첫 번째로 어렵고, 그리고 물론 이 카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지금 뭐 빨간색 카드, 녹색 카드,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 이렇게 4개의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전문적으로는 뭐 옐로우,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다 운용할 수 있지만 얘는 그린 2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비행기 중에 그린 2라는 게 있어요. 이 기체만 운영하는 거예요, 이 카드로는. 그러니까는 덱빌딩처럼 내가 이 카드를 한번 써서 운용을 했으면 내가 이 덱이 없으면 얘는 이제 운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부 같은 카드로 덱을 더 운용해서 수급을 하고, 이게 또 이 덱이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이자 체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타격을 입었어. 공격, 주사위 판정이라든지 뭐 거리 판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기체마다 이런 보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 수치 이상이 나오면 공격을 받는 건데,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손에 있거나 아니면 내 덱에 있으면 그 카드를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폐기가 되는 건데, 근데 버릴 카드가 없어?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기체가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기체를 많이 운용하거나 아니면 얘는 앞에서 뭔가 좀 뭐 총알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카드를. 그래서 그런 덱의 운용이 또 재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비행기들끼리 이제 편대 비행이라고 해서 같은 색상의 비행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2칸 이내로 같이 다녀야 교신이 된다라는 이유로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안테나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이런 카드들을 사용할 때 교신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페널티가 없습니다. 만약 근데 교신이 안 되고 있어, 막 진짜 저 혼자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고 떠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여기 2칸 이상 여기서 공격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런 카드를 썼을 때 페널티를 얻는데, 그 페널티가 이제 디스코드라고 해서 혼성 카드가 들어옵니다. 예전 언던티드로 보면은 그 안개 카드 있잖아요, 전장의 안개.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뭐라 그래, 우선권 체크할 때 수치 1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편대 비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 편대를 조금 쪼개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걔를 출격시킬 거냐, 그런 또 맛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특유의 훔이 있잖아요. 꼬리 잡는 거. 내가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됐어. 이 비행기를. 그러면은 이 비행기의 여기가 훔이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보통은 공격할 때 여기 있죠. 공격할 때 뭐 얘는 한 개지만 훔이를 잡았으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보통 뭐 얘는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는 스피파이어. 유명한 비행기죠. 아주. 스피파이어가 보통은 두 개 던지지만 훔이 잡으면 세 개. 이런 식으로. 후반에는 막 독일군은 이런 곳 가서 폭탄을 투하해서 영국 그 본토를 타격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들을 갖고 있고, 영국군들은 독일의 기체, 비행기들을 격파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들을 좀 갖춘 게임입니다. 총 11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요소들이 뭐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시나리오마다 해금이 되는 요소. 그래 처음에는 요 정도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추가되고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끝까지 가보는 게 좀 그게 좀 정석이죠. 왜 언던티드 시리즈 중에서 이 배틀 오브 브리튼을 정말 좀 높게 평가하는지는 비행기를 운용하는 재미가 좀 정말 쏠쏠하더라고. 할 땐 짜증나요. 할 때는 아씨 옆에 있는데 못 쏴? 이런 느낌도 있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상대편이 돌아버리면 또 이게 막 바뀌고 해서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게 또 재밌는 게 뒤를 한번 잡으면 그 비행기가 정말 머리 좋게 이렇게 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저한테 꼬리를 물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맛. 비행기가 실상 그러잖아요. 꼬리 한번 잡으면 계속 추격당하면서 당하는. 그래서 꼬리를 엉덩이를 내주지 않는 그런 전략. 여기 있죠. 실제 도그 파이트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정말 잘 담았어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이걸 잘 구현했다라고 말하는지 알겠다.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감도 몰입감이지만 비행기를 가지고 공중전을 싸우는 그런 매력이 정말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비행기 싸움? 공중전? 덱빌딩으로? 그런 키워드를 놓고 보신다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언던티드를 안 해보셨더라도 오히려 저는 뭐 그걸 꼭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 해보셨더라도 이 언던티드 배틀 오브 브리튼을 해보시면은 그냥 언던티드라는 게 이런 맛의 게임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좀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던티드 지금 배틀 오브 브리튼 요거 지금 58,000원에 또 좋은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히트게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더 자세하게 진행되고 전투하는 방식이라든지 카드별 사용 방법은 우주TV의 맛좀보기 영상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게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용스팬입니다. 용스팬 요거 지금 이제 웜스팬인데 이제 한글 제목은 용스팬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엔진 빌딩의 대표작 윙스팬 게임 알죠? 윙스팬의 스피노프 속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스팬을 즐겨보시지 않으셨더라도 혹은 윙스팬이 없으셨더라도 그냥 용스팬 이거 하나로 스탠드 언론으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윙스팬이 새였다면 이건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지 세계의 용들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이 또 좀 바뀌었죠. 그 윙스팬 때는 진짜 새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뭐 판타지 동물이다 보니까 약간 수묵화 느낌이랄까요? 수채화 느낌으로 좀 일러스트 톤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식은 여기다가 쭉 깔아나가는 방식, 윙스팬이 그랬죠? 그런 방식은 그대로 있지만 용스팬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윙스팬은 그냥 카드를 여기다 쭉 계속 펼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용스팬은 이제 동굴 카드라는 거. 이 카드를 놔야 용을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먼저 깔고 놔야 된다. 가 있는데 용 카드를 놓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이 식량들 있잖아요. 식량들을 놔야 용을 놓는데 동굴 카드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굴 카드를 그냥 내려놓자마자 동굴 카드에 그려진 이 보상들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진 빌딩을 굴리는 조금 방법이 좀 더 하나가 생겼다? 추가로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용 카드를 놔야 되는데 동굴이 필요해? 그럼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재료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이라는 게 이제 동굴 그 용 카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올려놨을 때 윙스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끝났을 때 점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보상을 주기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엔진을 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놓으면은 요게 이제 동굴 카드 표시거든요. 동굴 카드와 재료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동굴 카드를 내려놓자마자 얻는 혜택들이 생겨서 좀 엔진을 굴리는 좀 더 재미가 있어졌고요. 그리고 요건 똑같습니다. 용에 갖고 있는 뭐 이제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이 알을 낳는 이 개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3개까지 알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필요한 비용들 뭐 금
자수정, 그 다음에 뭐 이유식, 그 다음에 고기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똑같고 세 곳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어디다가 놓을 수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빨간색 지역, 노란색 지역에다가 놓을 수 있고 태초잉은 그다음에 작은 칼날 발톱은 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있죠.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액션 토큰이라고 하죠. 액션이 뭐 4개, 다음 라운드 5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로 6개 이 은빛 토큰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이 용은 그 토큰 하나가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턴 하나가 비용인 거야. 그만큼 좀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백과라고 해서 이게 왜 있어 하고 저는 이제 그 기능 설명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세계관을 담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의 용인데 이 용의 설명들이 있는 드래곤 백과라는 게 좀 룰북처럼 담겨지는 것도 포인트. 그리고 알도 이게 뭐 커스터마이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박 아까 말한 그 내 액션 토큰도 음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알도 요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구성품 자체는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이 트레이도 다 담겨 있습니다. 샀는데 뭐 오거나이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별다른 콤포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이 재료 콤포를 별도로 해서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 자체가 몰입할 수 있는 요소는 잘 담겨 있다. 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보드가 하나가 생겨요. 여기 용류학회라는 게. 그래서 용류학회라는 게 요 아이콘. 이제 보상 중에 이 아이콘을 얻으면은 이 내가 중앙에 놓은 이 토큰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론델처럼. 그래서 돌 때마다 멈춘 칸에 보상들을 얻고 반바퀴 돌 때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반바퀴 돌 때마다 이 용류학회에 있는 타일이 있어요. 이것도 랜덤인데 이게 이제 매 게임마다 다르게 펼쳐지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토큰을 놓고 그 옆에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토큰을 놓으면 나는 그곳에 못 놓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용류학회를 빨리 달리는 그런 또 한 가지의 보너스 요소가 있다. 그리고 4라운드가 있어서 매 라운드마다 미션 타일 펼쳐지고 거기에 뭐 조건에 맞게끔 먼저 놓으면 점수 먹는 건 이건 윙스팬하고 똑같은 요소죠. 그리고 액션이 좀 줄었어요. 당연히 이건 동굴 놓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곳은 그냥 공짜로 놓지만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굴착 비용으로 R이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인이라는 게 용 놓는 거. 그래서 초반에 세 곳 있죠. 빨간색, 노란색, 밑에 보라색 같은 경우 초반에 세 칸은 그냥 놓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굴착이 된 곳에다가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탐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메인이죠. 일꾼 마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쭉 하면서 보드에 그려진 보상들을 얻는 건데 여기는 뭐 자원 먹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거 먹고 여기는 용류학회 이게 약간 용류학회 한 바퀴 돌고 여기는 이게 끝내기 표시죠. 깃발은 그러니까 관심 없고 이건 먹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용을 놓을수록 많은 끝에까지 가서 보상을 얻는다. 이제 이런 게 있고 윗줄은 자원 먹고 밑에 줄은 여기 이제 카드거든요. 용 카드 먹고 또 여기는 동굴 카드 먹고 용류학회는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윗줄로 갈 거냐 밑에 줄로 갈 거냐 중간 줄로 갈 거냐 이런 뭐 이건 좀 테크죠. 테크가 있고 처음은 액션 토큰 하나지만 두 번째는 R 필요하고 세 번째는 R 2개 필요하고 그래서 최대 한 줄에는 3번까지밖에 못 간다 라는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윙스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냐 윙스팬이 예전에는 자원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이 카드 놔야 되는데 자원이 안 나와. 이러면 어떡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원을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굴을 가지고 필요한 거 나는 지금 뭐 카드를 먹어야지 나는 지금 뭐 아까 용류학회를 돌아야지 이런 엔진을 굴리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굴릴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겼다. 하지만 물론 이게 카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카드는 안 나올 수 있다가 또 포인트죠. 6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에 빨리 굴러가는데 후반으로 가면은 이 엔진 굴리고 저 엔진 굴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콤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3인 정도가 좀 베스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3, 4인 가더라도 좀 이게 동시 진행에도 크게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동시 진행에도 좀 빠르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스팬 여러분들이 엔진 빌딩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이테크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굴러가는 무한 동력을 만드는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용스팬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용스팬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요게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여기. 네, KDJ 독일 올해의 게임 숙련자 부분에서 상을 받으면서 인정을 또 받았죠. 협력 게임인데 또 KDJ라고 해서 어려운 건가 싶었는데 또 그러지 않나요? 요게 굉장히 또 심플한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팬데믹 아버지죠. 팬데믹 아버지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또 테마가 너무 좋아요. 테마가 기후변화. 여러분들이 각 뭐 유럽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근데 각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수장이 돼서 저마다 비대칭으로 나라 보드를 가지고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운용하지만 내가 나라를 운용하면서 여기서 공장을 설립했고 뭐 하면은 매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실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데 그 피해를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라는 게 요 이제 토큰들이 쌓일 때마다 이 온도 타일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쌓이면 패배. 그래서 이 토큰을 숲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막 뭐 어떤 걸로 해서 절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우선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게 이런 요소들, 언어적 요소가 좀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요소에 해방이 됐다.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예쁘고 그 이벤트가 났을 때 쫄리는 맛? 이벤트라는 건 또 안 좋은 일들이에요. 안 좋은 일들이 보드 여기 있네. 여기에 이벤트가 깔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몇 장 깔리고 어떤 거 깔리냐에 따라서 미즈 위기는 아직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일어나는 것들 해서 이번에 한 개가 펼쳐지냐, 두 개가 펼쳐지냐, 세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근데 이 위기가 재미난 게 어떤 나라, 그러니까 준비된 나라에게는 또 타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리 요소가 있는데 이 관리가 돼 있으면은 특정 이벤트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제 요게 이렇게 막히면서 페널티를 주거든요. 손에 들어오는 핸들을 제한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네? 그럼 상대편이 손 주는 거야 뭐 내가 무슨 상관이 할 수 있지만 게임 협력이라 했잖아요. 한 나라가 이 끝에까지 가면 그 나라가 탈락하거든요. 그래도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온도를 못 막아도 탈락하지만 한 나라라도 이걸 못 막으면, 그러니까 이 이벤트들을 못 막아서 요게 막히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돼요.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카드를 운용하는데 아까 보드에 보면은 이쪽에는 위기지만 이쪽에는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뭐 좀 좋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려면 요 아이콘들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콘들이 카드마다 갖고 있는 우측의 아이콘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야, 이거 이번에 내가 쓸게. 니네를 위해서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이걸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여기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글로벌 프로젝트. 이쪽은 우리에게 좋은 거, 그리고 이쪽은 안 좋은 게 쌓이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가 이게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쌓여서 턴이 끝나게 되면 이 검은색만큼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매연 토큰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얼마나 청정 에너지로 바꾸냐에 따라서 녹색으로 또 바뀌게 되고, 뭐 어떤 설립에 따라서 공장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공장에서 이만큼, 또 소 알잖아요. 뭐 동물 축산 산업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 매연, 집 매연, 뭐 쓰레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카드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제거해라. 이런 액션들, 뭐 나무를 하나 심는다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보드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각 플레이어에서 나온 매연 토큰 하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당 하나를 이렇게 하나당 하나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하나당 하나 이렇게 막는 거라. 그래서 나무를 여러 개 심으면 뭐 내 것도 막기도 하지만 뭐 나는 매연이 안 나와. 나는 안 나와도 상대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나오는 우리 같은 팀원들의 매연을 여기 지구에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5개의 스택이 있어요. 5개의 스택이 있어서 한 장은 앞면의 기능을 쓸 수 있고 뒤에다가 꽂는 거는 이 스택, 이 아이콘의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막을 거냐 아니면 뒤에다 꽂을 거냐 해서 이 기능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아이콘으로 쓸 건지를 선택하는 그 액션들을 계속 쓸 수 있고, 뭐 좋은데 어떤 아이콘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뒤에다 그 아이콘도 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이콘이 여기에도 필요하거든요. 글로벌에도. 혹은 나는 이건 필요 없는데 상대가 필요해 그러면 상대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좀 협력의 맛이 진짜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게임을 해보면 와 이거 테마가 진짜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사위 던져서 또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 또 각자 페널티가 있어요. 요거 나무가 사라지냐, 뭐 물고기 때문에 뭐 파도가 사라지냐, 허리케인 오냐, 사람 수마다 뭐 나무가 죽기도 하고 해일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 6개가 어떻게 나와서 스택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이벤트, 여기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칸들이거든요.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는 좀 약간의 운적인, 그래서 기도 메타가 살짝 또 필요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협력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마 몰입해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카드 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 그리고 할 때마다 카드고 또 수급이 많거든요. 카드량도 많기 때문에 리플레이성도 높게끔 다양한 재미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의 게임입니다.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아르낙의 잊혀진 유적 모험의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31일까지 선주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드
보드피아 N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9,000원이고요. 요거는 뭐 이제 게임을 해볼 수는 없죠. 지금 선주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으로만 소개시켜드리면 지금까지 아르낙이 나온 게 본판 플러스 확장이 2개가 나왔거든요.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이제 빅박스. 체코게임즈가 트레이가 없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트레이가 출시된 빅박스 버전으로 나와서 모든 확장을 다 담을 수 있고 확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확장이니까 확장과 빅박스가 담긴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확장,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온 확장까지도 수납할 수 있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뒤틀린 갈림길이라는 확장이 추가가 돼서 신전 모드, 양면이겠죠? 신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카드들 추가되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당연히 확장이 나올 때마다 있었고, 그리고 쪼수 있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요소, 뭐 암흑석판이라는 뭔가 저주 같죠? 암흑석판이라는 게 또 생기고, 자주색 행동 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등불조사. 원래는 이제 조사 토큰이 돋보기랑 책만 있었잖아요. 근데 등불조사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올빼미 신전 타일이라고 하는 또 이런 뭔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등불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신전 올라갈 때 아이콘 2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3개가 생겨서 3개를 올리는 것 같아요. 어우, 조금 빡세게 올빼미 빡세게 올라가는 느낌 있고. 그리고 이제 아르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 프로모 하나가 추가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이거는 그 요소로 인해서 내가 굴리는 엔진이 뭔가 한 번 더 돌릴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진짜 정해진 라운드 안에 자원을 쥐어 짜고 짜서 정말 한 번 더 사냐 못 사냐 그런 매력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요것들이 카드가 추가됐다? 새로운 게 추가됐다? 그러면 내가 점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 자원이지만 이렇게 조합으로는 없었던 거죠. 뭐 이런 조합, 그리고 바로 이런 조합,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단계도 이렇게 주는 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르낙 자체의 리플레이성을 높여주는 그런 확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맘 편하게 여러분들이 담으실 수 있다. 오거나이저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조금 배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르낙의 잊혀진 유적의 괴, 요거는 이제 아르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한정 생산입니다. 이게 한정 생산.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선주문 주문만큼만 나오고 다음에 기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2차안에 3차안에 뭐 재판 나중에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막 몰렸다고 해서 재판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여기 좀 리미티드 진짜 한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드피아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번에 들어온 물량까지만 만들고 이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않고 아르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임, 자, 두둥. 다음 게임은 아이스입니다. 마지막 게임인데요. 마지막 게임이니만큼 묵직하고 큰 친구가 왔습니다. 지금 14일 남았고요. 아이스 현재 지금 265명 들어가셨네요. 보면은 요 아이스 텀블벅에서 현재 펀딩 중인 게임이고요. 저희 우주TV에서도 요거 영상 이제 맛 좀 보게로 저희가 한번 백희님하고 또 즐겨봤죠. 그래서 스트레치 골드 공개도 안 왔군요. 공개가 지금 아이스 부직포 가방, 카드 슬리브, 그리고 여러분들이 500까지 모여서 풀 한번 스트레치골 봐야 이게 또 좋을 텐데요.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실제 탐험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까 아르낙도 물론 탐험 테마긴 하지만 아르낙도 이렇게 뒤집어서 딱 펼쳐지는 맛이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파고 내려간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게임을 세팅할 때 타일이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심층, 요거 파란색 있죠. 요걸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깔고 그 다음에 흰색을 까는데 이걸 다 덮어서 뒤집어서 깔아요. 랜덤으로.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럼 세팅할 때마다 되게 번거롭겠네요 하겠지만 이게 실은 세팅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처럼 뭐 1단계 섞고 뭐 2단계 섞고 3단계 섞고 뭐 하고 그런 세팅 시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세팅은. 그리고 이게 이제 뒤집어서 깔다 보니까 막 어떤 게 뭐가 나올까 하는 또 그런 설레임 있잖아요. 깔면서. 그래서 점점 쌓아 올려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탐험을 할 때마다 그 타일을 뒤집어서 이 탐험 타일 앞면에 이제 각자 내가 갖고 있다가 쓸 수 있는 이펙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서로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두 번째부터는 이런 문양들이 보이잖아요. 어딨어? 펼치면 이런 문양들, 기호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애니그마라고 하는 그런 파워인데, 이 스토리 자체가 지하에 고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깝게 팔수록 애니그마라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죠. 그게 센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센 자원들을 모아서 실은 셋을 만들어 점수를 먹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애니그마가 종류가 있고, 게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카드들이 있어요. 미션. 그래서 이런 카드, 아니면 나도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손에 드는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애니그마마다 점수를 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이걸 모아야 돼.
이걸 모아야 돼,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게 완전 랜덤성이라기보다는 이 타일을 첫 번째 30타일들을 파헤치다 보면 이렇게 타일 뒤에 이게 보여요. 아예 이렇게 여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은 내 게임보드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나중에 내가 점수로 모을 때 그걸 빼놓는 건데, 이 게임의 또 재미난 점은 저는 그냥 이게 5개의 셋 컬렉션이냐, 그러니까 5개 아이템의 셋 컬렉션이냐 하면은 뭐 그냥 쌤 열심히 모으고 다 끝나겠네 라고 했겠지만, 굉장히 좀 재미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뭐냐면 요 5개의 애니그마가 저마다 기능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모았다고 바로 능력을 못 써요. 이 애니그마가 똑같은 게 3개가 되면 걔를 뒤집어서 능력이 저마다 비대칭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P 포인트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턴 한 턴이 좀 중요하거든요. 실은 내 말이 여기 있어, 내 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입은 여기야. 그럼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AP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단 경로를 봐야 되고, 타일을 팔 때 그 몇 층이냐, 고층이냐 저층이냐 꼭 몇 밑에냐에 따라서 AP 포인트가 또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보이면 흰색 말들 있죠. 이 고고학자가 나와 같이 있으면 그만큼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곳에 뿔뿔이 흩어진 고고학자들 모아가지고 데려와서 팔 건지에 따라서 그런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계산을 좀 도와주는 게 아까 말한 이런 애니그마가 3개가 보이면 어떤 거는 뭐 고고학자들 나한테 몰아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밑에 그냥 파헤쳐주기도 하고, 막 그런 보너스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효과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왜냐면 이걸 점수로 하잖아요. 한번 내가 셋을 써서 점수를 먹었어. 그러면 얘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점수화로 애니그마를 쓰면은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점수로 할까? 아니면 애니그마로 써서 한번 내가 계속 엔진을 굴린 용도로 쓸까 하는 그런 타이밍이 또 재미난 포인트고, 그리고 저마다 캐릭터마다 또 비대칭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대칭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위에 타일, 요거는 정말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애니그마만 있지만 위에 타일들은 정말 다양한 이벤트 타일들이 있어서 나는 지금 애니그마를 먹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가 지금 안 펼쳐졌어. 그럼 여기도 가볼까? 막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크랙들이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못 움직여. 여기는 이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크랙들은, 크레바스들은. 그래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루트 파인딩 같은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일이 3개의 타일에 겹쳐지긴 와요. 최소한 2개의 위 타일이 공개가 돼야 밑에를 팔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고 까야 되고, 까야지 하고 위에 거를 내가 이동하고 뭘 파야지 해놓은 순간 상대가 와가지고 내 거를, 내가 팔려고 했던 걸 파고 지가 판다는 막 그런 뺏고 뺏는 인터랙션? 물론 상대를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를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직접적으로 막 뭔가를 뺏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려던 것들을 새치게 하는 인터랙션,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야이씨 할만한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고, 퀄리티가 워낙 이제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크 스크린 이런 미플도 그렇고, 이제 점수 얻는 토큰들도 있죠. 토큰들도, 승점 토큰들도 이제 다 메탈 코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솔풀도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솔풀 모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드 자체도 그냥 기본 모드 말고 좀 더 레벨 높은 어드밴스 룰도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룰을 차용하면은 어떤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헤칠수록 이 저주가 올라와서 모두에게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요소도. 그리고 이제 AP 포인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포인트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쓸 거냐,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정말 쓰고 싶으면은 아까 승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승점을 버리면서 AP를 좀 갉는 약간 스팀팩 같은 그런 느낌의 기능으로도 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AP 포인트 게임 좋아한다, 뭐 발굴 테마, 그 다음에 셋 콜렉션, 루트 파인딩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게임 재밌습니다. 퀄리티도 이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캠프 설치하고 가면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내가 이렇게 모아놨어 한 자리에. 근데 누가 다른 고고학자가 내 쪽을 지나가면서 내 걸 뺏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눈치가 좀 살벌합니다. 제가 지금 모을까? 내 거 뺏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하고 좀 패스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최소한 1AP는 써야 되거든요. 안 하고 패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만 할게, 너 쟤도 그러면은 간 보고 이만큼만 할게, 막 이런 식의 재미가 있고, 내가 발굴하면은 이제 밑에 타일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놓고, 그리고 내가 그럼 고고학자를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
무조건 계속 나는 이 팀을 갖고 계속 뭐 발굴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고 나면은 꼭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산 투자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최소한 또 모으려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그런 요소도 좀 재미나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스노우 타일은 여러분들이 기능 있고 표면층 있고 그 다음에 심층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표면층은 하나잖아요. 애니그마가 하나인데 심층부는 2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밑에 거 팔려고 합니다. 근데 심층부가 이제 AP가 물론 더 들어가죠. 팔 때. 하지만 고고학자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 라는 요소가 있고 언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판이 있으셨다면 영어 버전으로 즐기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환율 생각하시면 이거 한글판이 더 쌀 수 있죠. 이거 무료 배송이니까. 그리고 애니그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소멸, 뭐 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고고학자 이동, 그 다음에 AP 하나 추가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프리즘 이게 조커입니다. 조커. 그래서 조커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새 컬렉션 할 때도 물론 이거 필요하겠죠. 조커로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딱 펼쳐진 판 보고 나 지금 저기 가서 고고학자 이렇게 모아야지. 저기 판 파야지. 내 캐릭터 능력을 이렇게 난 운용해야지. 팠는데 스노우 타일 이런 능력이네. 나 이거 아꼈다 써야지 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이거 파야지 하는 그런 느낌들. 이게 금색 목표 타일 있고 은색이 있는데 금색은 3장만 펼쳐지거든요. 저걸 보고 이번에는 이 애니그마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내가 지금 저길 가서 팔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어느 정도는 또 취할 건 취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설계의 맛도 굉장히 잘 담겨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요청카드, 명성카드를 해서 이렇게 이 애니그마 모으면 이렇게 점수를 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애니그마를 버려서 이제 점수를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밑에 있는 아줄리아 요거 발견하면 점수도 또 주고 그리고 이제 비대칭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급자 아까 말한 누카 상급자 모드가 있어서 요거 재밌고요. 그리고 솔로도 그렇고 2인도 그렇고 조금 약간 밸런스를 맞춘 왜냐면 보드판이 똑같잖아요. 3인 야긴 4인 야건 뭐 2인 야건 보드판이 똑같기 때문에 1, 2인이서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이동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늘려놓고 그리고 이제 확장 패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협력 모드에 거대한 유적과 길드 확장이 또 담겨있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추가됩니다. 그리고 고대 유물 확장 유물이 또 추가되고 다른 문양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저는 게임할 때 못 봤던 거라 이걸 모으면은 또 다양한 효과가 발동되는 그 다음에 능력이 또 길드가 또 있네요. 얘네도 못 봤던 애들인데 2개가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다 추가된 거죠. 아이스 언리미트 에디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풀 패키지 좋네요. 퀄리티 좋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아이프롬 게임즈에서 출시됐고요. 텀블벅에서 지금 4월 7일까지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AP나 설계 그 다음에 좀 타임풀 좀 사람들하고 많이 왜냐면 이건 좀 이게 북적북적 하면서 하는 거 좋거든요. 물론 솔로도 있습니다. 솔로도 할 수도 있는데 좀 여러 명이서 얼음 파면서 막 탐험가들 모여서 뺏고 뺏는 그런 맛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게임이에요. 인터랙션 좀 있고 막 좀 진짜 전략인데 파티성이 좀 가미된 거죠. 네가 모아? 네가 지금 사람 모았어? 나한테 줘야지 하고 뺏고 그런 맛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릴 게임이에요. 이상 여러분의 아이스까지 오늘 3월에 보드게임 또 알아봤는데 이제 곧 조만간 다가온 또 페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페스타에 출시될 만한 또 게임들은 또 따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드게임 정보 발빠르게 얻고 싶으시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보드게이머즈 다운받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언제나 발빠른 보드게임 정보 얻고 싶으시면 우주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두가 즐기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엄바